일단은 이제 일단은 직선인지 뭐 곡선인지 하이포탄젠트 인버스인지는 제쳐두고, 그러면 이제 직선이라고 고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더 어려운 걸 찾기는 좀 그러니까 직선이라고 해놓고, 직선 중에서 그러면 어떤 애가 일단 적어도 훈련 이 10개의 데이터는 좀 잘 맞추는 직선을 찾고 싶죠. 로스가 작은 애를. 그럼 어떤 애를 찾는 게 제일, 어떤 애가 로스를 최소화하느냐. 네, 그러면 요직선이 더 좋은 N지, 요직선이 더 좋은 N지는 이제 왼쪽 애랑 오른쪽 애는 이제 왼쪽에서 로스를 계산해보고 오른쪽에서 로스를 계산해봐서 오른쪽 애가 로스가 적으면 얘를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직선 종류가 무수히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그린 건데 뭐 1.62x-3.1, 1.33x 더하기 0, 뭐 이런 직선 두 개를 하나 갖고 와서 얘네 둘을 갖고 와서 로스를 비교하는 건 쉬운데, 근데 직선은 엄청 많이 있단 말이에요. 1.62, 1.33 말고도 1.53, 뭐 1.28, 1.47 직선이 비슷한 기울기, 비슷한 편차를 가지는 애가 무수히 많이 있는데, 이런 애들을 이제 함수들을 이루는 공간이다 해서 함수 공간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얘네 중에서 어떤 거가 로스를 최소화하는지 정확히 찾을 수가 있느냐? 그럼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L2의 경우에는, 이제 L2 로스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오차를 상대적으로 찾기 쉽다고 했는데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최소값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L2 로스는 이제 기울기 A가 있고 기울기 B가 편차 B가 있어요. 이제 AX 더하기 B로 저희가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그 X가 X1부터 X10까지 10개의 점이 있고 Y도 Y1부터 Y10까지 10개의 점이 있을 때 이제 AX 더하기 B로 예측한 값이 실제값 YI랑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가지고 요 YI 빼기 AXI 마이너스 B의 제곱을 계산해 다 더해줍니다. 10개의 점에 대해서. 이제 이러면 이제는 A 값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X부터 Y까지는 어떤 상수고요. X1부터 X10까지는 어떤 정해진 값이죠. 아까 제가 그 그래프에서 요 값이고, 그냥 Y도 22, 25, 16, 15 그런 값인데 그냥 제가 표기를 위해서 Y로 쓴 거고요. X랑 Y는 고정된 상수이고 A랑 B가 변수예요. A랑 B가 바뀌면서 이 yi 빼기 axi 빼기 b의 제곱의 합이 a가 1일 때, a가 1.1일 때, a가 1.2일 때 다 달라지고 b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다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어떤 a랑 b에 대해서 이 L2 함수가 최소화가 되느냐는 문제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분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얘는 a에 대해서도 최소값을 가져야 돼. 얘는 a에 대한 2차 함수죠. a에 대한 2차 함수가 되죠.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고 그 개수가 x1 제곱 a의 최고창의 개수가 a 제곱의 개수가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 더하기 x10 제곱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이렇게 생긴 a에 대한 2차 함수가 되고, 그래서 미분값이 0일 때 그 a가 최소값을 가져요. 네, 그래서 a에 대해 미분을 해보면 이게 0인 거는 a에 대해서 미분해보면 1부터 10까지 마이너스 xi, yi 마이너스 axi 마이너스 b가 0일 때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a는 이걸 정리를 해주면 네, 시그마 xi 제곱분의 시그마 xi yi 마이너스 b 하는 곳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또 얘는 b에 대해서도 2차 함수인데, 그래서 b에 대해서 미분하면 네, b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 오타인데요. db입니다, 여기가. 네, 그래서 시그마 i는 1부터 10까지 마이너스 yi 마이너스 axi 마이너스 b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그래서 b는 이거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a, b가 여기서 이렇게 최소값을 가지는데 그래, 가지는 건 좋아요. 네, 가지는 건 좋은데 이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시고요. 이게 2차 함수, 그러니까 L2 로스의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예시고, 그래서 방금 L2 로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저희가 미분해갖고 그냥
1부터 10까지 뭐 x랑 y를 곱하고 더하고 빼고 해갖고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찾을 수가 없는데 이제 에런 로스의 경우에는 보시면 L1 A, B가 다음과 같이 있죠. 시그마 1부터 10까지 더했는데 yi 빼기 ax 마이너스 b의 절대값. 인데 이제 여러분 이거 최소값 구할 수 있나요? 최소값을 어디서 어떻게 잘 계산할 수 있나요?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미분으로는 풀기가 되게 힘들고요. 이제 보통 그러니까 절대값 이런 함수의 그 그래프가 대충 막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네,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어떻게 요점에서 최소값을 가지긴 할 건데 되게 풀기 어렵고, 이게 또 이제 변수가 두 개인 경우에는 그나마 쉬운데 이제 변수가 계속 늘어나고 하면 좀 더 훨씬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이제 직선 함수라는 되게 엄청나게 쉬운 경우에도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찾는 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제 로스가 조금만 바뀌고, 근데 이제 얘가 심지어 로스가 더 훨씬 복잡한 애일 수도 있고 함수가 훨씬 복잡한 애일 수도 있고, 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네,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정확하게 값을 구사하는 건 어려운데 조금씩 값을 바꿔가면서 찾아보자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컴퓨터를 엄청나게 돌려요. 이제 그래서 네, 이제 컴퓨터를 사람들이 막 쓰는데 이제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실습인데 사실 그냥 실습 뭐 한 10분만 할까요? 일단은 어떤 종류의 알고리즘을 찾느냐면, 대충 이 알고리즘을 어떤 식으로 찾을 거냐면, 이제 저희는 목표는 y는 ax 더하기 b를 ax 더하기 b로 예측을 할 때 이 에런 로스를 최소화하는 a랑 b를 찾고 싶어요. 최적의 a, b. 이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찾냐면, 일단 강아지 1번부터 5번까지만 가지고 훈련을 할 거예요. 6번부터 8번까지는 얘네들을 테스트한 용도로만 쓸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찾을 거냐면, 처음에 그냥 뭐 이런 거에서 아무렇게나 시작을 해요.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떤 0.3 간격으로 A랑 B를 바꿔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각각 A랑 B를 바꿔본 다음에 오차를 계산을 하면 오차가 더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죠. 어떤 방향으로 가면 오차가 작아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면 커지고. 네, 그래서 작아지는 제일 작은 방향, 네 방향 중에 제일 작은 방향으로 한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점에서 테스트 6번부터 8번까지의 데이터로 테스트를 해보고, 이거를 오차가 작아지지 않을 때까지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건데 그냥 여러분 실습 고등학생이시니까 그냥 대충 넘어갈게요. 제가 설명만 드리고, 이제 1.0랑 A는 1.0, B는 0.0에 시작해갖고, 그러면 네 방향을 봐야 되니까 이제 네 방향 더하기 자기 자신은 원래 5개의 위치에서 A, B가 있고 걔를 가지고 오차를 계산하는 거죠. 이제 A, B는 1.0, 0.0, 1.3, 0.0, 0.7, 0.0, 1.0, 0.3, 1.0, 마이너스 0.3 이렇게 다 동서남북 네 방향 플러스 자기 자신 중앙 그리고 5개에서의 오차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1.0, 0.0에서는 다음과 같죠. 22 빼기 1.0 곱하기 13.9 더하기 0.0 해서 8.1. 네, 강아지 2의 경우에는 8.5, 3의 경우에는 1, 0.2, 4.5 이렇게 계산해서 20.3이 나옵니다. 1.0, 0.0에서 이거를 나머지 네 방향에서 다 하고, 네, 다 하면 이제 1.0, 0.0, 1.3, 0.0, 0.7, 0.0, 1.0에서 각각이 22.3, 12.49, 35.43,
22.0, 22.8 이렇게 나와서 결국에 1.3, 0.0에서 오차가 가장 작은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1.0, 0.0보다는 기울기가 조금 더 늘어난 1.3x 더하기 0이 오차를 조금 더 잘 맞춘다. 네,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사실은 원래 중학생 대상으로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 고등학생이니까 일단 넘어가고, 이제 여러분은 이거는 여러분 손으로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되게 엄청 지저분해요. 지저분하고 귀찮고, 이제 사실 컴퓨터로 해도, 컴퓨터로 하면 이제 물론 이렇게 간단한 경우에는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변수가 이제 저희는 지금 A랑 B만 가지고 했죠. A랑 B만 가지고 했으니까 방향이 4개였어요. 방향이 4개였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A, B, C, D 해서 한 1000개 가지고 한다 해봐요. 그러면 양쪽 방향만 해도 2000개씩이죠. 2000개 방향 진행해갖고 값을 계산하고 다시 2000개에서 계산해서 진행하고 한 바퀴 갈 때마다 2000번 계산하기 좀 힘들겠죠. 네. 그래서 그리고 얘는 또 단점이 무조건 0.3 간격으로 뛰죠. 0.3 간격으로 뛰니까 제가 처음에 t를 0.3으로 고정했으니까 0.3 간격으로 뛰는데, 그러면 아무리 잘 찾아서 로스가 최소인 곳을 찾아도 걔 오차는 걔는 기껏해야 0.3으로 찾은 거라서, 네, 그 뭐 한 0.2 떨어진 데가 더 작은 오차를 가진 곳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정확히 그 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더 빠르고 더 쉽게 찾고 싶고, 또 더 작게 0.3보다 더 작게 찾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0.01 단위로 찾고 더 빨리 찾고, 이렇게 찾고 싶어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것을 찾을 것인가. 좀 전에까지의 문제는 어떤 함수가 더 좋은 근사 함수인가, 더 잘 맞추는 함수인가가 하나의 중요한 테마고요. 그다음에 그 함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직선 함수가 있을 때, 그 직선 함수를 최적으로 맞추는 직선 함수는 어떤 직선 함수가 최적으로 맞추는지 찾는 방법이 또 하나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테마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손실함수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 중요한 테마고, 네. 이거는 뭐 넘어가고.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실제로 컴퓨터 가지고 이거는 좀 다르게 훈련한 건데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게 직선이 이렇게 바닥에 완전히 누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컴퓨터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훈련을 해갖고 점점 더 이렇게 조금씩 네, 이렇게 잘 찾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더 괜찮아졌죠. 이게 조금 더 훈련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찾아가고 최종적으로는 이 직선이 뭐 에러 로스를 최소화한다, 이렇게 찾아가게 했습니다. 이거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했을 거고요, 아마. 네. 이제 회귀 분석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함수가 더 잘 맞출 것인가, 손실함수를 잘 맞출 것인가고, 또 그 함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였고, 이제 지금까지는 몸무게만, 강아지 예시를 계속 드는데 몸무게만 가지고 나이를 예측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좀 더 몸무게 말고도 훨씬 의사들이 실제로 예측하는 값은 훨씬 다양한 기준들을 사용하죠. 몸무게, 밥 먹는 양, 몸 체중이 어떻게 되고, 두께가 어떻게 되고, 키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가 난 상태가 어느 정도 되고, 성별이 어떻게 되고,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하면 훨씬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딥러닝에서 다루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이미지 자체를 입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제 방금 제가 보여준 이 사진의 경우에는 얘가 409 by 615
이미지인데요. 조금 더 긴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네, 그런데 이제 409 by 615면 409 곱하기 615 해서 25만 개 정도의 네, 픽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5만 개 픽셀을 활용을 해갖고 예측을 하는 거죠. 컬러 이미지니까 이제 3개 채널 RGB라서 뭐 75만 개 정도 되는데 75만 개의 그걸 가지고 예측을 하면 이제 이런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고 이미지에서 75만 개 정도 가지고 와갖고 예측을 하면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물론 이런 엄청나게 많은 차원을 가진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맞추려면 직선함수 같이 단순한 에러 가지고는 안 되겠죠. 사실 이 픽셀에다가 그냥 어떤 상수 곱해갖고 더해주고 해갖고 나이를 예측하는 건 되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위해서 그런 좀 더 복잡한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게 인공신경망, 뭐 MLP라든가 CNN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네, 배울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 그래서 회귀 분석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이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어떤 함수가 적합한 함수인가, 그런 함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래서 회귀 분석에서 단순히 값을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좀 더 복잡한 얘기가 있어요. 이제 값을 예측하고 그 값의 경향성을 파악을 하고 이 값이 정확히 이 값일 확률은 사실 거의 없죠. 제가 22주 먹었다고 예측했는데 사실은 21주에서 23주 사이로 애매하게 예측하는 게 사실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면 사실 걔가 22주하고 3일 더 먹었는데 뭐 그거를 3일하고 몇 시간 먹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걸 예측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범위 안에 들어올 확률이 뭐 95%다 뭐 이런 것들을 추정하는 것도 회귀 분석의 일종이고요. 그런 것까지 해서 그런 광범위한 걸 포함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배울 딥러닝 인공신경망에서는 이렇게 함수를 찾고 그런 어떤 함수가 적합한 함수인지 구분하고 그 정확한 값을 찾는 거, 이게 회귀 분석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에서는 회귀 분석을 어떻게 쓰느냐인데, 회귀 분석이라는 게 여러 데이터 간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추정 설명하는 건데, 이제 딥러닝에서는 그런 함수를 인공신경망을 가지고 훈련합니다. 인공신경망, MLP, CNN, RNN 같은 복잡한 함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관점이냐면,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함수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무진장 어려운 함수를 막 쌓아갖고 만들면 얘는 결국에는 걔를 어떻게든 근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되게 엄청 복잡하게 잘 쌓아 놓으면 어떤 함수도 근사할 수 있게 되게 큰 능력을 가진 함수를 가지고 와서 얘를 훈련하면 모든 함수를 다 근사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가진 애를 갖고 오면 이제 충분할 것이다. 그런 관념으로 인공신경망을 갖고 오고요. 이제 그런 함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데이터가 있고 제 함수에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인공신경망을 딱 박아놓고, 이 인공신경망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건데, 아까 y는 ax 더하기 b의 기울기와 a, b 같은 값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배울 게 뭐 SGD, 확률적 경사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RMS 프로비나 뭐 ADAM 뭐 등등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SGD를 아마 배우실 거고, 그래서 이제 딥러닝에서 이제 회귀 분석이 정확히 어떻게 쓰이냐면, 회귀 분석은 이제 값을 찾는 거잖아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어떤 실수를 예측하는 거였죠. 그 강아지의 나이, 뭐 실수가 아니라 자연수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뭐 22주, 뭐 21, 23주 뭐 이런 나이를 예측하는 건데, 그런 거 이렇게 실수를 예측하는 거를 회귀 분석이라고 하고요. 사실 보통 더 많이 하는 거는 분류를 사실 더 많이 해요. 예를 들어
강아지 사진, 고양이 사진 들어왔을 때 얘가 강아지다, 고양이다 맞추는 그런 거를 더 많이 하는데 사실 크게 보면 이 분류 자체도 회귀 분석의 테크닉들을 다 이용을 해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분류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1, 0, 0 이렇게 원합 벡터를 해갖고 얘를 예측을 하는 식으로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값들을 예측을 하도록 회귀 분석을 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사실 회귀 분석과 분류의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회귀 분석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딥러닝에서 하는 어떤 식으로 쓰일 수 있냐? 예를 들어서 물체 감지를 할 때 물체 감지라는 건 뭐냐면 사진에 있을 때 사진에 여러 가지 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제가 이렇게 여러분 사진 찍으면 여러분들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 얼굴을 딱 네모를 쳐갖고 이 부분이 얼굴입니다 라고 자동적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네, 여러분들 그 체온 체크할 때 딱 걸어갖고 사진 찍으면 자동으로 얼굴 네모 박스 쳐줘서 그 부분에 체온만 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스크를 뭐 꼈니 안 꼈니 할 때 딱 정확하게 네모 박스를 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네모 박스의 x좌표, y좌표 정확히 계산해야 되고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 정확히 계산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네, 보통은 이제 리그레션을 씁니다. 네, 리그레션을 쓰고 회귀 분석을 써서 예측합니다. 바운딩 박스에 그걸 정확하게 네모 치는 거를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x좌표, y좌표, 뭐 폭 넓이, 폭 가로 길이, 네, 높이 이런 거를 회귀 분석으로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뭐 이미지 생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미지의 색상, 크기 등등등 픽셀별 예측하고 생성하는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회귀 분석의 그 프레임에 좀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징점 감지 같은 게 대표적인 그건데 이제 이 위치를 이제 얼굴 같은 게 있을 때 얼굴에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눈 끝이라든가 코 끝이라든가 아니면 뭐 눈썹, 턱의 끝 이런 것들의 위치를 예측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죠. 작동하나? 이게 테슬라에서 예전에 공개했던 그건데 이제 여기 보시면 거리 예측을 하는 게 있어요. 거리 예측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방금 바운딩 박스 친 거는 이제 네모가 어떤 물체다 이런 걸 분리하는 건데 이런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제 이 거리가 예측이 되거든요. 나한테서 이 물체가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것도 전부 이런 회귀 분석의 하나의 모티브를 가지고 와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오늘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수업을 2시간 했는데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뭐 이번 시간에 했던 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